하겠습니다. 예, 정혜원 변호사입니다. 5분이 주어졌어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뭐 차고 넘친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검찰에게 이게 집중된 수사 권력을 조금 특히 이제 검찰의 어떤 무능 또는 국민 불신을 최고조로 달하게 만든 고위공직자 범죄,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일어날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수처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문 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 반대 논거 중에 이제 잠깐 살펴보면 아까 이제 상권 분리 원칙 위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 권력기관 내부 간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기능적 권력 분립에 합치한다라는 건 오히려 권력 분립의 인협에 합치한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82쪽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원법에 대해서 이제 독립된 국가기구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게 대통령과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 독립기구의 적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수처는 집행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집행부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법상의 권력 분립은 굉장히 교차적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도 입법 기능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든지. 국회도 마찬가지로 집행 기능이 있고요. 일정 부분. 그거는 헌법학의 통설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수처가 집행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 소속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논거가 비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83쪽의 옥상학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약적인 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경찰 위에 검찰이 존재하는 문제, 이거 다 옥상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에 골면 코걸이, 키에 골면 귀걸이 이런 논거에 불과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는 논거다, 타당치 않은 논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명칭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임수빈 변호사님 견해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이 되면 사실상 어떤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특별검사의 용어를 공수처 소속 검사 이름으로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이 그 정도로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84쪽입니다. 수사 대상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이나 참여연대 안에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님 안에는 전직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하면 못한다라고 전직만 한다고 못 받든지 아니 현직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건지를 좀 밝혀주는 게 향후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84쪽의 마지막에 금감원 임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위공직자 퇴임 후 3년이 지났는지 아니한 자, 저는 이게 수사 관할 시효라고 이렇게 이제 둔 것 같은데, 저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르고 퇴임을 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공수처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정권 기간 중에 그 범죄를 저지르고 퇴직하고 3년이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수처는 수사를 못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고위공직자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이 수사의 통일성이나 형평성,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제 인력 규모 문제인데요. 거기 85쪽 거기 인력 부분하고 있는데 중간에 굵은 채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수사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고발인에 대한도 있고요. 고발 접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난이도도 이 최순실 박근혜 농단 사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하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검사도 또 필요합니다. 이게 직원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소유지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수 특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박영수 특검은
수사 다 하고 나서 지금 공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소 유지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그거 어떻게 지금 감당할 겁니까? 20명으로.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위원회 안 규모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 자격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법조인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빈 변호사님께서 이제 약간 이제 처장은 법정에 출석해서 중요 사건의 경우에 농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도 실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처장의 법조인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제가 든 이유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쪽으로 가서요.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전직 검사 공수처장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86쪽 위에 맨 위인데요. 기존 검찰을 대체하고 견제할 기관의 수장인 공수처장에 전직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를 견제하고 또 검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직 검사 출신이 장으로 오는 거는 그리고 온다는 거는 이 공수처의 검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87쪽에 공수처 검사 임기와 결격 사유 중에 중간 부분부터 좀 보면요. 이 공수처의 초기 수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아마 이제 전직 검사를 좀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최소화하거나 뭐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수 인력 확보가 조금 곤란하니까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회 안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전직 검사 수가 공수처 검사의 정원의 최대 2분의 1까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연대안처럼 검사 수의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요. 공수처의 특수사 능력은 공수처 내에 수사기법 연구를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자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수한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87쪽의 마지막에 저기 이제 공직 임용 공수처를 거치고 나서 공직 임용 제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 임용을 다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과 차장뿐만 아니라 검사뿐까지 위원회 안과 참여연대 안 박범계 의원님 안에 다 약간의 기간 차이만 둘 뿐 다 비서실 소속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신뢰 등을 감안하면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에 대통령 비서실 임용을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88쪽입니다. 재판관할이 여러 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고소고발 사건을 뭐 예를 들면 지방에서 있고 증거가 그쪽에 있다고 한다면 지역의 사무소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초기에 이 부분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수사권과 기소권도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고위공직자 이 수사기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동시 부여도 전례가 없는 입법 내에 없는 독점적 권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분리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9쪽의 수사관할 문제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관할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공수처 판단에 우선권을 주고 타 기관이 이의를 가진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충 규정을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 정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한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만약 이번 정기국에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이제 바로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는데 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